울산 지진으로 대구 경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걱정이 큽니다. 사드 7곡 배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나섰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 피해를 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사업장 단위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친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도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문채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됐고요. 비는 아침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기온은 대구가 20도, 안동 2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가 31도, 안동이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월성원전이나 방패장과 가까이 있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곳에서 몇 년 사이 지진이 빈발하고 있어 월성원전과 방패장과도 가까운 거리지만 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고 국보 제112호인 감은사지 3층 석탑 화면도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듯한 큰 진동에 충격을 받았고 아파트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막 흔들흔들 합디도 공디도 흔들흔들하고 밑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앞에는 앞집 가게 문 열고 우리 가게 나가 보니까는 길에 나가 보니까 앞집에서도 역시 또 문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북에서만 1,800여 건의 지진 신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KTX 일부 열차는 이상 진동을 감지해 서행 운전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규모 5.0으로 78년 이후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 진앙지 일대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8일 동안 4번이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밀집돼가지고 많이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지진동 자체가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육sak에 있는 그런 어떤 단층들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번 진앙지가 월성원전과 방패장 밀집지에 인접해 있고 잦은 지진 활동이 영남권의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할 때 주변 어떤 지진 규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질 조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노원전은 선제적으로 좀 폐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 지진 가운데 44%인 16건이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진 발생 초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 재난 문자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에만 발송됐고 지자체들도 비상 발령 등의 조치 없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 월성원전에는 지진재난 B급 경계 단계가, 방패장에는 재난 대응 주의 단계가 발령됐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연약하고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안전하다 그런 게 듣기 좋은 말뿐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면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네요. 원전과 방패장이 밀집한 동해안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그저께 발생한 지진으로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허둥지둥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박재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울산 해역의 지진 여파로 소방본부와 언론사 등에는 놀란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당황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불안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게 고층인데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처 매뉴얼과 요령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진 체험관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을 체험해보는 초등학생들.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고 탈출 통로를 확보하는 등 대처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지진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개인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오래된 건축물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은 건물 또는 오래된 아파트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실 또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큰 지진 오기 전에 초기에 빨리 대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선 외부로 이동하기보다는 벽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은 목욕탕이나 화장실로 피하거나 창문가나 베란다가 아닌 모서리 벽, 식탁이나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실내에선 전기, 가스 밸브 등을 차단하고 건물 밖에선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담벼락, 대문, 기둥 등 무너지기 쉬운 곳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7곡 배치설과 관련해서 김건영 경상북도지사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경위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사드 7곡 배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경상북도 지사는 사드 배치설이 거론되고 있는 7곡군을 찾아 7곡 지역 대처 상황과 여론을 보고받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가에서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들을 좀 주고 또 관계를 형성한 후에 어느 지역이든지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김관용 지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경우 7곡은 물론 55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현장에 있는 칠곡 군민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에 고통을 주는 이런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경상북도는 사드 관련 대응팀을 긴급히 꾸리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7곡 지역구의 이완영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경위를 따져 물었고 사드 도입을 주장했던 유승민 의원도 7곡의 사드가 배치된다면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없는데 갑자기 7곡이 거론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사드의 7곡 배치설은 그동안 미군 기지로 여러 피해를 감내해왔던 주민들을 2번 죽이는 것이고 K2 이전을 막는 복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드 배치 논의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물관리센터는 최근 며칠 사이 많은 비가 내려 낙동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 새벽 1시부터 달성부의 수문을 완전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당 2,000톤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쯤 방류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낙동강 중부물관리센터는 보하류 하천변에서 야영이나 낚시를 하지 말고 시설이나 장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대 측은 농업 피해에 따른 경제적인 위축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용 농수축산물 판매액이 한 해 8, 9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상주의성군이청송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가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이런 논란에 대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팔지 말라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어민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작 농업의 어려움은 수입 개방과 땜질식 농정에 있는데도 근본적인 개선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김영란법으로 농업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에 10조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저 관공서에 사과 한 짝 팔아.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가 깨끗하고 우리 농업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고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허용 범위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논란 중인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9월 말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다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지은 지 30년이 다 돼서 낡고 비좁아 많이 불편했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달구시가 10년째 용역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구시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이용자와 상인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물렁물렁하죠. 야외에 쌓인 양파가 갑자기 내린 비에 무방비로 노출되자 상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거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사가지고 나눌 데가 없잖아요. 비가림 시설이 없잖아요. 밖에서 비 다 맞는다 하니까. 다 맞아. 다 써갖고 그래 말이에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거래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좁은 터에 이미 과포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30년 사이 물동량은 8배, 매출액은 50배가 늘었지만 공간은 그대로고 차량 경매장은 농산물 운반에 가장 많이 쓰이는 5톤 화물차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농산물 저온 창고도 없고 지붕 없는 노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전국에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유일합니다. 야적에 돼 있는 이 농민들의 물건이 겨울에는 야적에 있는 관계로 다 냉해를 입고 여름에는 다 녹아내립니다. 농민들이 우리 대구 도매시장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10년째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첫 용역은 도매시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결론났고 2013년 두 번째 용역에서도 이전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용역은 이전이 아니라 재건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가 엇갈린 데다 상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종사자 간에 협의를 구하는 중이고, 한 번 더 이런 의견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차례에 걸친 용역에서 이전으로 결론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 또다시 용역을 실시해 리모델링으로 결정낸 대구시의 행태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정부의 행태와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공장과 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사업장 단위로는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북도 내에선 포스코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이 안동 풍산 바이오산업단지에 운영 중인 천연가스 발전소입니다. 하늘 위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이 발전소가 배출한 대기 오염물질은 모두 146톤으로 대부분 질소 산화물이었습니다. 배출형 기준치인 50ppm보다 약 한 8분의 1 정도인 한 5에서 한 10ppm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 국내 발전소 중에서도 가장 적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 비밀로 취급되던 사업장별 대기오염 배출량이 사상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북 북부에서도 안동발전소를 포함해 사업장 5곳이 포함됐는데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질소산화물 52톤을 배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경시 소각장과 상주시 소각장에선 각각 18톤과 4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나왔습니다. 포스코는 질소산화물 10,000톤, 황산화물 2,500톤, 먼지 220톤을 배출해 경북 전체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년 대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서 내륙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포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병과별로 훈련했던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모든 병과를 통합해서 작전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의 K1 전차가 적진을 향해 불을 뿜고 하늘에서는 공격용 헬기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와 K1 전차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돌격하고 지뢰밭을 제거해가며 빠르게 진격합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한미 해병대원들이 적의 핵심 시설을 확보하면서 작전은 끝납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의 후방 해안으로 침투해 내륙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장병 400명과 한 해병대 800여 명 등 1,2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연합작전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의 K-55 자주포와 K-1 전차, 상륙 돌격 장갑차 등 100여 대와 미군의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155mm 견인포 등 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보병과 공병 등 병과별로 훈련했던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모든 병과를 통합해 실전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한미 동맹의 최선봉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부대로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해병대 연합공지전투훈련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중소기업 절반 정도는 지난해보다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4월과 5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실물 동향을 점검한 결과 1년 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곳이 48%에 이르고 개선됐다는 곳은 29%에 그쳤습니다. 경영 상황 악화가 지속될 기간은 3년이 64%, 2년이 28%로 경영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중소 중견기업 육성이 67%로 가장 많았고 신속한 산업구조 조정, 신성장 산업 발굴, 내수 부양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늘부터 대구 경북 주요 공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 감독을 실시합니다.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행위와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 파견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이 주요 감독 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 감독을 실시해서 40곳을 사법 조치하고 650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뺏겼다며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노래방에서 농민회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회원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며 마이크를 빼앗자 이 회원을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오토바이 운전자의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1월 안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짜리 어린이를 오토바이로 치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비해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악성 폐수와 지정 폐기물 등 폐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의 무허가 건축물과 무허가 음식점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해 44개 불법 배출 업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11개 업체는 고발하고 6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이번 달로 취향 3년을 맞은 경북 닥터 헬기가 전국 6대 가운데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5일 운항한 경북 닥터 헬기는 하늘을 나르는 응급실이란 별칭에 걸맞게 지금까지 1,100여 차례 출동해 지난 2011년 취항한 전남 990여 차례, 인천 640여 차례보다 많았습니다. 안동병원에 따르면 경북 닥터 헬기는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평균 16분 58초 만에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해 지난 3년 동안 1,030여 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송 환자 가운데는 중증 외상이 34%로 가장 많았고 뇌질환이 23%, 심장질환이 13%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4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세수는 8조 5,900억 원으로 4년 전 4조 4,500억 원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가 늘고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의 경우에는 4년 전보다 세수가 오히려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10% 정도 느는 데 그쳐 일각에서는 대구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고 강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구 91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가운데 정성평가 영역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종합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 무단정정이나 인증서 도용 같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대입 전형 변화로 학생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와 인증서 관리 연수를 하기로 했습니다.